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 애널리틱스 고급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중급이나 초급 강의에서 한 번씩 다 보시고 저와 함께 강의를 수강하시고 여기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고급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오리엔테이션 먼저 들으시고 고급 강의 들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무엇이고요. 비즈니스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구글 애널리틱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급 강의 듣는 건데 GA가 무엇인지 또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 계실 건데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필수 항목들을 확인해 보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고급 강의 수강에 앞서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기초 강의 혹은 중급 강의 다시 들으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나 고급 강의만 들으신다라고 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혹은 책들을 활용을 하셔서 아니면 구글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죠. 구글을 활용하셔서 앞에 내용 부분 꼭 다시 선행하시거나 혹은 복습하셔서 모르는 부분 채워두시고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고급 강의 2강부터는 앞에 내용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다시 부족한 부분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이 필수 항목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볼 건데요. 그 목표를 추적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측정 전략을 세우고요. 이 비즈니스 목표에 따른 KPI를 설정하는 방법과 이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KPI 정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하시든 아니면 광고 혹은 전략 아니면 기획 혹은 경영 전체를 이제 담당하시는 부서 각각 전부 다 모두 KPI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PI는 정말 익숙한 단어이지만 지금 각각의 부서에서 수집하고 있는 KPI들 그리고 우리 기업 혹은 우리 비즈니스나 우리 웹사이트 전체의 KPI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KPI들이 GA에서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확인 작업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PI를 설정을 해주셨으면요. 그 비즈니스 목표와 KPI에 대해서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저희는 데이터와 지표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구글 애널리틱스 고급 강의를 위한 기본 정리 부분 필수 항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고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목표와 연관된 전환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전환들로 이루어진 전환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GA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흐름을 확인하는 부분 다음과 같은 목표 흐름 보고서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목표 흐름 보고서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 중급에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고급 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환 보고서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유입 경로 시각화 보고서에 나타난 부분인데 이 퍼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유입 경로 시각화 보고서와 목표 흐름 보고서를 구분하실 수 있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 유입 경로 시각화 보고서를 보셨을 때 여기서 딱 두 가지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무 간단할 수 있는데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그래서 여기가 끝나는 목표점이구나 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표점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작과 목표, 시작과 끝 너무 간단했나요? 이 부분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세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작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5개가 있죠. 시작점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목표 설정에서 설정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설정 부분에서 required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체크를 해주셔야,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 우리는 목표를 시작값을 하나만 받겠다라고 고정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목표값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고, 이 리포트를 보시고 이 화면을 보시고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입 경로 시각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서 고객이 유입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탈이 어떤 페이지로 이탈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페이지 값에 따라서 추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페이지가 있는 목표에 대해서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있어야 이렇게 퍼널로 시각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트에서 다음에 빌링으로 얼만큼 넘어갔고,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얼만큼 넘어갔고, 다음으로는 페이먼트, 구매에 대한 정보를 넣는 부분에서 이제 리뷰, 전체 구매에 대한 리뷰로 얼만큼 넘어갔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구매 완료까지는 얼만큼 몇 %의 고객이 도달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입 경로 시각화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유입 경로 시각화 보고서랑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목표 흐름 보고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입 경로 시각화는 이 시각한 URL 주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URL 주소로 구분되는 것만 추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목표 흐름 보고서에서 지금 가장 왼쪽에 보시면 시작점에 대한 구분이 소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스 말고도 기본적으로 소스, 매체, 캠페인 혹은 그 외의 디멘전들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어디서 했는지, 고객이 이 목표에 대해서 유입을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목표 흐름 보고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목표 흐름 보고서와 유입 경로 시각화 보고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흐름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유입과 이탈에 대해서 유입, 이탈, 그리고 이런 흐름, 전체 흐름과 각각의 이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하시면 각각의 이탈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 하시는 기능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목표 흐름 보고서를 이제 분석에 활용해 주실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전환 보고서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 전자상거래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도 사실 필수 체크 항목 중에 하나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전자상거래 부분도 이렇게 목표로 만들어서 시각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목표 설정과 전환 보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맞춤 보고서와 그 리포트에 대해서, 맞춤 리포트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비즈니스나 마케팅 혹은 세부 전략들에 대해서 각각의 KPI를 확인하기 위한 맞춤 리포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보시면 각각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 리포트는 우리 비즈니스에 어떠한 KPI 지표가 있고 무슨 지표들이 중요한지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한 틀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한 툴을 통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본 툴 외에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KPI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KPI들은 우리는 맞춤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이것만 보면, 이 리포트만 보면 KPI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혹은 지표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맞춤 보고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맞춤 보고서 외에도 어떤 시각화 기능이 있느냐라고 하시면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해서도 맞춤 보고서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대시보드는 조금 더 시각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 변동을 시각화이기 때문에 더 한눈에 딱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맞춤 보고서와 대시보드 외에도 GA 외부에서 구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GA 데이터를 추출을 하셔서요. 데이터 시각화를 또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맞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시보드에 대한 화면이 있죠. 그래서 맞춤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커스터마이제이션 아래에 맞춤 보고서 커스텀 리포트로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건 지금 KPI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KPI에 맞는 이제 맞춤 보고서를 구현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랑 디멘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저 부분은 이제 매트릭스랑 디멘전을 다르게 가지고 가서 맞춤 보고서를 구성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KPI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 KPI가 지금 활성 사용자 수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유저의 숫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벤트 페이지에 대한 지표들을 볼 겁니다라고 하면 이벤트 페이지에 대한 지표를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는 부분을 GA 내에서 구성하는 거는 이 대시보드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A 외부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 혹은 이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엑셀을 활용해서 우린 자동화시키는 방법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을 통해서 저장하시고요. 이 대시보드를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라고 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이 데이터에 맞는 저희가 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대시보드가 아니라 엑셀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도 시각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트라던가 어떠한 이제 이 효과들을 주셔서 시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갑자기 확 뛴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바운스 레이트 급격하게 낮아진다던가 혹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이런 시그널들을 확인을 하시는 대시보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많이 보신 아이콘이죠. 혹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을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대시보드를 연동해서 자동으로 시각화 리포트를 만드는 부분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데이터의 맞춤에 대해서 맞춤 보고서, 맞춤 대시보드,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세그먼트를 통해서 고객을 타겟팅할 건데 분석을 세분화하는 부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타겟팅하고 분석을 세분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그먼트를 활용하시면 고객에 대해서 더 세분화된 분석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소스 매체에서 유입된 고객이 있는데 거기에 세컨더리 디멘전을 적용을 해주시면 세컨더리 디멘전을 시간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스 매체에서 각각 시간대별로 어떤 소스 매체에서 가장 유입이 많았는지 혹은 가장 매출이 많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이나 광고를 진행하실 때 해당 소스 매체뿐만 아니라 그 소스 매체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가중치를 둬서 입찰가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그때에만 라이브를 시켜서 광고를 노출을 시켜서 고객들을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타겟팅을 하겠다, 공격적으로 모아보겠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고객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적용시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세분해서 분석을 진행하시면 그런 점들이 좋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보기 필터나 세부 필터 등을 활용해서 고객을 분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대신 우리가 세그먼트 기능,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이 위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세그먼트 기능이 아니라 이 아래에 보시면 이제
좀 이따가 매트릭스를 확인하실 텐데 매트릭스 아래에 보시면 어드밴스드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필터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우리는 고객을 더 세분화해서 내가 원하는 고객만 아래 매트릭스에서 보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ROAS가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ROI를 향상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그멘트를 진행했을 때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시랑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에 대해서 각각 세그멘트를 한번 진행했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를 하기에는 우리 목표를 달성한 그룹과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목표 달성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조금만 바꾸면 전환을 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쇼핑몰이라고 하면 우리 물건을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고객으로 분류를 해서 측정 기준을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구매한 고객과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는지 그 차이를 우리는 분석 포인트로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분석을 세분화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측정 항목을 보시면 구매를 3번 이상 한 고객과 구매를 아예 하지 않은 고객,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 로얄층과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랑 조금 다른, 우리 사이트에서 고객의 니즈를 아직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고객들의 특징, 행동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획득에서 차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3회 이상인 고객들의 측정 항목들을 비교를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구매한 고객과 미구매 고객이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행동과 특성들을 비교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측정 기준에서도 지금 구매와 미구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매와 미구매의 차이점과 측정 항목에서 구매가 3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미구매 고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매를 했다, 구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구매의 기준은 디멘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에 해당해서 구매 고객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은 마치 이제 리터닝 고객과 신규 고객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여기서 측정 항목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살펴보는 것은 구매를 3회 이상 했다라는 부분은 특정한 부분을 필터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3회라는 게 넘어갔을 때는 이 구매 고객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트랜잭션이 0인 경우에는 구매 고객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은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벤트를 활용한 웹 상호작용을 추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벤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웹사이트 내에서 기본으로 페이지 뷰 조회, 그러니까 페이지 뷰 힛을 제외한 이벤트 힛을 추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상호작용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벤트를 추적하는 방법까지 중급편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어떻게 추적하고 우리는 이벤트를 추적하시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강의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벤트를 아직까지 난 이벤트가 좀 어렵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잡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벤트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영상, 그 다음에 다운로드, 혹은 구독하기 버튼, 아니면 전화하기, 또는 사진을 클릭한다던가 양식에 대해서 양식을 제출하던가, 혹은 스크롤. 이제 스크롤을 어디까지, 화면에 몇 %까지 스크롤링 했느냐라는 부분도 추적 가능하고요. 아니면 외부 링크나 팝업 등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을 우리는 이벤트로 추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뷰 외에도 이벤트가 정말 많이 활용되는 추적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 전자상거래 추적과 설정인데요. 기본 전자상거래는 이제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 거래와 상품, 매출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거의 이제 몰이나 쇼핑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의
혹은 우리 상품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판매하는 경로나 판매를 온라인상에서 하시고 계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꼭 추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굳이 추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구현처럼 우리의 컨텐츠 경로 자체를 추적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적 경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쇼핑몰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탐색하고요, 고객이. 그 다음에 우리 샵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샵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겠죠. 보통 이제 자신이 쇼핑하는 경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경로를 그려보시면서 한번 따라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고, 근데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결제를 해야 되죠. 이제 결제를 하고 나시면 여기에서 조금 나눠집니다. 이 결제 단계에서요, 사이트 서버로도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GA 서버로도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와 GA 서버 모두 동시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결제 완료 페이지에 그 결제를 완료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라는 점을 기록을 해서 각각 사이트 서버와 GA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커머스의 전체 플로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과정에서는 여기랑 연관을 해서 향상된 전자상거래까지 한번 추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향상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전체 단계는 추적을 하지 않고요. 기본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이 전체 단계를 추적을 하지 않고 결제 완료 페이지에서 결제한 리스트 그리고 결제한 제품들을 결제 아이디를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제 완료 부분도 당연히 추적을 하고요. 대신 고객의 이동 방법, 이동하는 경로까지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보았고 어떤 카테고리에 있었고 그 중에서 얼만큼 상품을 카테고리에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기를 추가를 했는지, 그리고 이 장바구니에서 결제까지는 갔다가 결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제까지 하지 않고 그냥 나갔는지, 혹은 결제에서 정말 우리 최종 완료 결제 진행까지 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향상된 전자상거래고 고급 과정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전자상거래와 그 추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벤트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코드를 따로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요. 코드를 기본 코드만 가지고 추적이 불가능하고요. 기본 코드 외에 따로 추적 코드를 심어주셔서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나눠지는 추적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버전과 G태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인데요. G태그는 이제 글로벌 사이즈 태그라고 하죠. 이 두 개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 G태그 버전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전에 오래 사용했던 버전이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버전입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을 지금 많이들 혼용해서 사용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 어떠한 태그가 심어져 있는지, 두 개의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기본 스크립트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주시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와 G태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분하셔서 추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설정이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도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벤트 추적,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추적은 중급에서 다뤄왔던 내용이고, 교차 도메인과 맞춤 측정 항목, 그리고 향상된 전자상거래까지 우리는 애널리틱스 코드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러니까 G태그 코드를 비교해서 이제 어떤 애널리틱스 코드에는 어떤 코드들을 심어야 되고 G태그에는 어떤 코드들을 심어야 되는지 비교해서 이제 추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꼭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개발자 사이트를 만약에 참고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우리 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확인을 하시고 맞는 개발자 사이트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글 애널리틱스 강의 수강을 위해서 필수 항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애널리틱스와 비즈니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이제 측정할 때 애널리틱스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애널리틱스의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분석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 비즈니스 아래에 제가 처음으로 나와 있는 이 장표가 가설 설정과 데이터 분석 흐름입니다. 왜 얘를 먼저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플로우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구조죠. 이런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가설 설정과 시험 계획, 그 다음에 실행과 측정, 리포팅,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가설 설정하고 목표를 세팅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순환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플로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전체 플로우를 보시면 어떠한 데이터 분석, 만약에 비즈니스 혹은 마케팅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그건 데이터 분석에 전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5단계로 나누어 보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한 가지 더 실험 측정 계획과 측정 전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측정 전략에 대해서가 바로 2단계에 해당합니다. 측정 전략은 가설과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전략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측정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전략이 들어가는 단계는 가설 설정과 실험 계획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과 측정을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실험 계획을 세우셨으면 우리는 이 사이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먼저 하고요. 이 측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GA 리포트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A 리포트의 데이터가 채워지는 과정이 측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측정과 실행을 했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포팅을 해야 되고 대시보드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셨으면요. 이제 우리 이 결과를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내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분석했으면은 다음 넥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가설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잘했는지 혹은 마케팅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떤 것이 성과가 좋았고 어떤 것이 성과가 좋지 않아서 왜 성과가 좋지 않았고 왜 성과가 좋았는지 이 부분까지 결과 분석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Y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대답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결과 분석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와 Y가 있어야지만 넥스트, 의미 있는 넥스트로 다시 가설 설정과 목표를 수립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플로우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체 플로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측정 전략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 전략과 비즈니스 KPI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측정 전략에 맞는 비즈니스 KPI, 그 다음에 비즈니스 KPI에 맞는 측정 전략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묶어서 살펴볼게요.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측정 전략을 세우는 일이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데이터 분석적인 측면에서 모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측정 전략을 세우면 이 측정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KPI를 제대로 정확하게 달성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측정 전략 부분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측정 전략과 측정 전략 단계를 통해서 측정 계획으로 진행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측정 목표를 세우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와 측정 전략을 세우고요. 측정 전략을 세운 다음 측정 계획을 세우겠죠. 이렇게 앞에서 살펴보았던 3단계, 목표에서 측정 계획으로 가기 중간 단계가 측정 전략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측정 전략을 구성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는 것을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과 같은 질문도 측정 전략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퀘스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퀘스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비즈니스 퀘스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비즈니스의 목표가 무엇인지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액션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에 나눠서 구분을 해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에 해당하는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오디언스에 대한 부분도 또 고민을 해주셔야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각 목표의 KPI는 실질적으로 KPI는 무엇인지도 고민을 해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KPI를 정하셨으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건지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떤 데이터 또 어떤 분석 두 가지 모두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도 상세하게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측정 계획은 무엇이고 실행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지 액션에 대한 물음도 한 가지 더 나오네요. 실행 계획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실행 계획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어떤 성과가 예측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은 누구인지 한번 미리 고민해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크게 나와 있는 것 8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고요. 이 질문들 외에도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업한 질문들을 우리는 그 바탕으로 측정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퀘스천은 측정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비즈니스 퀘스천을 생각해내고 여기에 대한 답을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이 당연히 측정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각각에 나와 있는 측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질문할 수 있는 비즈니스 퀘스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겠죠. 목표에 대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측정 전략과 측정 계획의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는 정말 중요하고요.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히 KPI입니다. 목표와 KPI, 측정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 측정 전략과 KP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KPI는 목표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전략은 당연히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측정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큰 비즈니스 목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표는 대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매크로랑 마이크로로 구분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큰 목표다라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목표는 우리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목표를 쪼개실 때는요, 사실상 중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로 구분을 하셔서 자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목표에서 예시는 10년, 5년 혹은 1년 단위까지도 장기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1년 단위의 목표다라고 하면 1년 단위 목표 아래에는 중기적인 목표로는 분기별 목표 성장량 아니면 성장 매출액 혹은 이런 각각의 목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별 목표에는 분기별 목표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중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기별 목표니까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별 목표 또는 주별 목표 혹은 매일 보아야 되는 데일리 목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에서 조금 더 자르면 분기별 목표와 마찬가지로 계절로 구분을 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얘는 조금 세분화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이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해주면 되겠고 우리는 월별 목표, 주별 목표, 데일리 목표에 좀 더 단기적으로 집중을 해보겠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목표를 마케팅 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목표에 해당하는 마케팅 골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해당하는 마케팅 골에도 각각 우리는 KPI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KPI가 연관되는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 매트릭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각각의 목표에서 예를 들어 마케팅 전체 목표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월별 목표로 이번 월에는 신규 방문자를 10% 증가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10% 방문자를 증가시킨다라는 부분은 방문자의 지수가 이 KPI에 해당하겠죠. 얘네들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유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 값을 어떤 매트릭스에 대응시킬 것인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값이어야만 KPI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연관된다라는 점까지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목표별로 지금 전체 비즈니스 목표와 중장기 목표, 그 다음에 아래에 각각의 마케팅 목표들을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목표의 구성 각각을 중장기, 그 다음에 단기, 그 다음에 KPI,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KPI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어디까지 무엇을 어떤 지표를 도달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와 전략, 그 다음에 측정 계획까지 이제 한 번에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는 이런 계획표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를 구성해 놓으시면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측정 계획을 수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이 측정 계획의 플랜들을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리스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측정 플랜의 중요도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측정 플랜의 넘버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당연히 목표 값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목표에 해당하는 KPI가 어떤 것인지 핵심 측정 지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목표와 KPI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들어가겠죠. 이 설명까지 적어주시고 나면 지금 이 해당하는 목표와 KPI를 추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혹은 비활성 상태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완료된 계획인지 혹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미 캔슬된 계획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진행하는 기간으로 나누실 수가 있고요. 이 비고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비고는 약간 주석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애널리틱스에서 주석과도 같은 기능이 여기서 비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변동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완료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완료된 측정 계획 같은 경우는 1번 측정 계획을 이제 다음 측정 계획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만약에 1번이 11번과 연계돼서 1번을 연장한 1번의 결과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11번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결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비고에서는 이 해당하는 부분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혹은 어떤 고객들을 타겟팅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디스크립션에 나타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비고에다가 적어주셔서 이 해당하는 목표와 KPI가 어떻게 도달됐고 완료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측정 계획을 수립한 예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목표값은요. 비즈니스 질문이나 현 상태의 개선점 혹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립을 해주시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뭐 전화를 얼마큼 했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전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받은 전화를 얼마큼 했고 또 그 전화를 바탕으로 다시 전화 콜이 나간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콜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애드의 ROI를 추적하는 방법 추적하는 것이 목표이고 핵심 지표는 뭐 이벤트 참여라던가 아니면 콜 버튼 클릭 수 이런 것들을 추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보시면 지금 이벤트 참여도
이벤트 참여 수, 그 다음에 버튼 클릭 수 같은 경우는 다 측정 가능한 항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들을 KPI로 수립하여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전체적인 분석 과정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측정 계획의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측정 계획 부분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퀘스천, 아까 질문을 했죠. 측정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GA 리포트를 확인을 합니다. GA 리포트를 확인을 하는 이유가요. 지금 비즈니스 퀘스천에 해당하고 KPI를 수립할 때 우리는 GA 리포트에서 어떠한 측정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거예요. 어떤 디멘전과 어떤 매트릭스, 어떤 측정 기준과 어떤 측정 항목들이 있는지 GA 리포트를 확인을 하시면서 목표 지표를 설정하시는 단계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때 GA 리포트에 있는 항목들을 이제 KPI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동을 하셔서요.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GA에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얼마인지 그 KPI를 수립해 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차 재차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전략을 수립하셔서 이제 시행하는 단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분석하고 다시 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문제를 발견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전략 수립 및 시행인데요. 이 전략이라는 부분이 이 전체적으로 측정 전략과 목표가 이렇게 가지고 가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측정 계획이 완성되는 단계이다. 측정 계획이 얘네들을 바탕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셔야지 이 다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다음으로 보시면 측정 항목을 활용한 KPI 설정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A 리포트를 확인해서 그 리포트 안에서 어떠한 지금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들이 있고 거기서 무엇을 볼 것인지를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KPI 예제로는 방문자 수 증가 혹은 세션 수 증가에 대한 KPI가 이제 볼 수 있겠고 저런 목표를 통하면 방문자 수라는 게 KPI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탈률 감소를 통한 참여도 증가에서는 이탈률을 바탕으로 이 지표를 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KPI, 이탈률이 KPI가 되겠습니다. 전환율 3% 증가라는 부분에서는 전환율에 대한 목표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율에 대한 KPI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눈치채셨나요? 보시면 지금 기준 데이터가 없어요. 기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방문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어느 달, 어느 월에 대비해서 방문자 수를 증가시킬 건지에 대한 기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준 데이터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기준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 데이터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기준 데이터가 없으실 경우에는 얘가 의미 없는 수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 대비해서 목표치를 3% 혹은 이제 이탈률을 감소시킬 건지 방문자 수를 증가시킬 건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얘를 얼만큼 증가시킬 건지 수치도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보시면 전환율은 3% 증가한다. 뭐에 대비해서? 전월에 대비해서 전환율을 3% 증가시킬 거다라고 KPI를 목표를 설정을 하고 KPI를 전환율로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들을 다 KPI로 잡아주시고 해당하는 목표를 굉장히 세부적인 목표로 마케팅의 골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준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는 왜 이렇게 어떤 근거로 이런 수치들을 나열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
GA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위를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고요. 이 단위를 계산하는 것이 보시면 해당하는 기간 내에 GA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위에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기간을 일주일,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일주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인지 설정 가능하고요. 해당하는 기간 내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신규 방문자는 어떻게 되는지, 세션 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 바운스 레이트, 그 다음에 전환율 등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본 단위는 일주일이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세팅을 하셔서 비교하는 데이터, 기준 데이터와 비교해서 KPI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KPI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중요한 항목들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각각을 설정할 수 있는 예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별로 다양한 KPI를 추적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KPI와 다른 비즈니스, 다른 필드에 대한 KPI는 전혀 다를 수가 있겠죠. 혹은 같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KPI 값은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값들은 그 매트릭스에서 수치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이 정량적이라는 말 바탕에는 기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대비해서 측정한 값이 어떻게 비교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KPI 값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요. 월별 매출액, 게시판 활성도, 배너 광고 수입, 혹은 문의수 대비 전환수로 KPI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겠고 KPI는 월별 매출액이나 게시판 활성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각각의 목표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보시면 이제 전환율, 고객당 매출액, 제품별 판매수, 환불 건수 등의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마케팅 목표에 대한 예시는 이제 리드 생성 또는 회원 가입, 회원 참여율, 이벤트 공유 수에 대한 부분 마케팅 목표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목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광고 목표로 ROAS나 앱을 설치한 횟수 혹은 광고 클릭수 또는 유입수 혹은 재방문자의 구매율, 리마케팅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 재방문자 구매율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혹은 이거 외에도 저 다양하게 KPI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KPI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실 부분은요. 조금 전에 정했던 이제 KPI들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변화를 살펴볼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KPI들을 대시보드로 구현한 건데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구현을 한 것이죠. A 마케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KPI가 페이지를 조회하는 거였어요. A 이벤트 페이지, A라는 이벤트 페이지를 조회하는 수가, 그 조회수가, 페이지 뷰죠. 조회수가 저희 KPI였습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과 이벤트를 진행하기 후의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서 이벤트에 대한 상세 조회라는 페이지 제목이 이벤트 상세 조회라는 이벤트 페이지 조회에 대한 페이지 뷰 수가 저희 직접적인 KPI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 수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한 날에는 이렇게 페이지 뷰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조회 페이지 모바일과 PC로 나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페이지 뷰 수를 구분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벤트 페이지 조회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벤트 페이지를 조회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바일과 데스크탑, 태블릿의 비율에 대해서 나타내는 차트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이벤트 페이지를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이 이벤트 페이지를 조회하는 현재 활성자 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활성자 수도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 페이지를 조회하는 해당하는 대시보드들 사이에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하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조회수를 확인을 했고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시점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비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A 마케팅 예시를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구현 가능한 대시보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요.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이에요. 자동으로 리포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을 이용하는 부분 앞에서 짧게 설명드렸었죠. 데이터 추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주별 광고 매체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KPI는 매체별 목표 전환율을 달성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저희의 주 KPI였습니다. 전환율이 주 KPI였고요. 전환율이 목표 전환율 대비해서 얼만큼 주간별로 바뀌느냐, 그리고 왜냐면 여기 주별 광고 매체 현황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어떻게 저 목표치가 바뀌는지가 저희 관심사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KPI였겠죠.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보시면 각각의 소스 매체별로 나열되어 있고 유저와 신규 방문자 그리고 거래 건수가 저희 관심사였고요. 왜냐하면 저 목표 전환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커머스 컨버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래수도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컨버전에 해당해서 얘가 이제 전환율에 해당하겠죠. 이커머스 전환율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커머스 컨버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수치가 높은 부분 15% 이상인 부분을 자동으로 빨강색으로 체크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고 그래서 지금 스테이터스에서는 마이너스인 부분을 빨강색으로 이렇게 알람이죠. 그러니까 경고 형식으로 지금 지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감소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보시면 지금 네이버 CPC나 혹은 네이버 비즈 CPC 아니면 구글 CPC, 다음 CPC에 해당하는 광고 매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광고 매체를 한눈에 또 구분할 수 있게끔 색깔별로 지정을 해줬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동 리포팅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세팅을 해서 자동으로 리포팅 되게끔 했는데 얘는 주별 리포트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리포트가 동일하게 돌아가게끔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에 해당하는 리포트를 가지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주별 리포트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마다 이러한 보고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와 데이터의 구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예제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지금 여기도 KPI를 대시보드 형태로 가지고 오는 건데 이번에는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자동으로 리포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도 대시보드 시각화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구글의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시기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와서 우린 데이터를 표를 만들어서 확인을 했다고 하면 엑셀처럼 활용을 한 거죠. 이번에는 시각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GA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체 매트릭스들을 가지고 온 느낌입니다. 세션, 유저, 페이지 뷰, 페이지 per 세션, 그다음에 에버리지 세션 듀레이션,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 바운스 레이트, 이탈률과 관련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테이블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지도 또는 지도고요. 여기에 파이 차트,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 그 다음에 비율까지, 바 차트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위에 보시면 기간을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해당하는 기간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지금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변경만 해주시면 기간에 맞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물론 그 기간에 애널리틱스와 연동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애널리틱스에 해당하는 기간의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널리틱스와 연동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튜디오는 GA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A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고 하면 보기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건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권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수익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도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각화 기능을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KPI에 맞는 활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디바이스별로 지금 다 상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했는데 디바이스 카테고리에 따른 얘가 목표죠. 디바이스별로 어떤 KPI들이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디바이스별로 이 레비뉴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고 싶은데 이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레비뉴가 달라지는 부분을 봤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별로 나머지 궁금한 지표들을 좀 보니 이 트래픽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비뉴와 트래픽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눠지게 확인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래픽을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별로 나눠보고 각각이 움직이는 추세가 지금 레비뉴랑 비교했을 때 우리 목표 KPI 비교했을 때 분석했을 때 어떤 흐름이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보기 위한 것으로 트래픽을 초이스했다라는 부분 예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는 레비뉴에 대한 부분과 위에는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전체적인 흐름과 한번 매출액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도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대시보드에서 KPI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1강, 고급 1강이죠. 구글 애널리틱스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살펴보았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제일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의 고급 분석을 위해서 사전에 학습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목표와 이벤트,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까지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추적 코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 살펴보았고요. 만약에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학습하시기를 정말 여러 번 권장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측정 전략과 측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측정 전략과 측정 계획을 세울 때 목표와 KPI로 연결이 되었었죠. 그래서 목표값과 KPI를 정하는 부분까지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해당하는 KPI와 목표값들을 어떻게 대시보드에 시각화해서 데이터의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혹은 이제 리포팅을 외부로 추출하던가 아니면 구글 내부의 다른 어플을 통해서 다른 이제 툴을 통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 변화를 확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글에 대해서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개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구글 애널리틱스의 어드밴스드 과정, 고급 과정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 강의 내용에 꼭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그래서 이렇게 한 강의를 전체적으로 할애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드린 만큼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강조드렸나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챙겨두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마케팅 부서에 있으면 마케팅에 적용을 해보시고 다시 이 뒤에 강의 들으시면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1강부터 차근차근히 들으시면 그때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느낀 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구글 애널리틱스 고급 과정 1강이었습니다. 그럼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